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동영상 보고 계시죠? 전 여러분들보다 조금 일찍 봤는데요. 지금 아무 말 없이 계속 이렇게 숨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서부터 괜히 좀 기분이 좋고 좀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영상 저랑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왠지 나도 정말 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거고요. 저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라 아이들과 함께 이번 휴일에는 좀 나가봐야겠다. 이 게으른 몸을 이끌고 나가자.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아버지도 많으시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자연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또 보이는 것만큼 또 보인다고 또 모르고 지나치는 것보다 좀 알고 저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면 숲이 더 사랑스럽고 다시 또 오고 싶어질 텐데요. 그래서 바로 오늘 지나치고 사진으로만 담았던 그 자연 그리고 그 숲, 자연 속에 몰랐던 것들을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은 자연의 안내자, 숲 해설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색빛 도시, 숨가쁜 일상의 스트레스, 힐링하기 위해 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가긴 갔어도 뭘 알아야 숲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이제 당신이 모르는 숲, 제대로 알려주는 숲의 안내자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신직업, 숲 해설가의 세계 이야기해 주실 우성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덕성여대 동문과 조호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고요. 선생님, 네. 저희 신직업의 발견에서 공식 질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 주어지는 자격인 숲 해설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숲 해설가는 산림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느낌이 숲 해설가 그럼 벌써요. 좀 낭만적입니다. 그냥 일단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아예 그렇게 직업을 정해진 그런 상황이 있군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숲회를 옵니다. 네. 주로 말하면 수목원 이런 데를 오게 되면 네. 거기에 있는 나무나 풀, 네. 곤충, 네. 새 네. 많은 것들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는 걔들이 우리한테 사람한테 전해줄 건 뭐가 있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숲이나 나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네. 통역해주는 네. 통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숲이나 나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몰라서 그 얘기를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얘기 통역해 주신 분이래요. 벌써부터 낭만적이고 문학적이고. 예. 숲에 대한 그 발견을 어쩌면 그 좀 이론적으로 아니면 학술적으로 아니면 뭐 전체 뭐 저 사회에 끼칠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견을 한 것은 서양에서 보면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그 독일 중에서도 이 낭만주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낭만주의 그 18세기 말에 낭만주의자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지금 독일에 가면 혹은 뭐 유럽도 프랑스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늘에서 보면 숲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숲이 많이 있는데 그 숲들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인공조림입니다. 만들어진 숲이죠. 그러니까 18세기만 하더라도 없었던 숲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낭만주의 작가들이 숲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숲은 이제 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뭐 네. 생태적인 우리 그 우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작품을 쓰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영향으로서
사회에서는 이제 숲을 조림하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이제 100년 이상 흘러서 아주 독일이 숲의 나라인데 유럽도 그렇고 이제 네. 그러면 마치 그 사회자님 지적한 것처럼 낭만적인 낭만주의만 생각하는 낭만주의자들이 만든 것이 바로 숲이죠.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인데 예. 아마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사실 정말 뭐 문학적인 어떤 그런 테마로 딱 정하는 건 사실 저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다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작가분들이 생각했던 게 어떤 하나의 우주를 봤던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미스테리어 하면서도 어떤 생명 탄생의 비밀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왠지 우리를 이끄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상상력의 기원처럼 봤었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숲을 찾는 저희들에게 도시인들한테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그 통역 과외를 정말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건데 요즘 좀 탐방객들이 좀 많이 늘기는 했습니까? 많이 늘고 있죠. 예, 지금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을. 예. 요즘 시대 언어로 보면 힐링, 예. 피톤치드 그렇죠. 예. 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기관, 장소가 늘어나고 있어서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숲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시는 연령대가 선생님 일단 가족 단위가 일단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떨까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2007년부터 숲 해설을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았어요. 체험 학습 뭐 이런 그 건가요? 체험학생들. 그다음에 예. 일반으로 주말에는 성인들이 많았는데 예. 요즘은 대부분이 유아들이 많습니다. 아. 유치원 아니면 이런 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70% 정도가 네. 아마 그런 유아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주말 뭐 이런 걸 안 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중에 그쵸? 하죠. 주중에 오니까 오히려 좀 글쎄요. 이렇게 숲 관리하시는 분이나 많이 오셨으면 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은 좀 좋기는 좋은 좋- 일이죠. 예, 많이 예, 찾아와 예, 주시니까. 예, 예. 근데 해설하시기 좀 쉽진 않으시겠어요. 뭐 해설이 우선 해설도 내가 즐거움이 있어야 네. 어린이들하고 하니까 네. 어린이 만나는 자체가 좀 즐겁다고 볼 수 있어서 또 그 부분도 저는 있네요. 뭐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 일 하시면서요. 좀 이제 나중에도 여쭤보겠습니다는 그래도 좀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시고 해설을 하세요? 숲 해설을 하면서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네. 느낌을 주는 걸로 합니다. 뭘 내가 뭐 지식, 이 나무는 뭐다, 이 나무에는 잎이 뭐다 이런 것보다는 이 나무를 통해서 나무와 같이 살고 있는 곤충 또 아니면 고기를 먹고 산 새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 삶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느끼고 나도 그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바라는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어떤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공감이나 네. 어떤 세계관의 이해를 이렇게 지금 펼쳐가신다 이렇게 네.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딜 가시거나 요즘 이렇게 숲 이렇게 체험하는 거 이렇게 활성화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신 곳은 죄송하지만 어디십니까? 저는 지금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그쪽은 뭐가 좋은가요, 선생님? 거기 가면 많아요. 저 판교에 가면 생태 학습원도 있고, 판교 생산. 예, 그다음에 율동공원이나 뭐 이런 쪽 그 근교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 보면 거기서 많은 숲 해설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다 어쩌다 좀 아는 척을 좀 했는데 조금 만약에 현황을 조금 이렇게 정말 변하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라는 현황을 말씀해 주신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숲 해설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네. 왜냐하면 우선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목원은 다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휴양림 가면 전부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원 주변 가까운 공원에도 숲 해설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지금 학교 숲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숲 해설을 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 좀 있으세요, 숲이? 숲은 아까 말씀하신 저기 대모산 그쪽 우리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쪽으로 예. 그 대모산은 뭐 산책하기 좋고 네. 근데 숲 해설사가 계시다는 건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계시면 진짜 한번 해볼 생각 있으시지 않아요? 왜냐면 맨날 지나다니는 나무인데 이름도 모르고 지나다녔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이렇고 이 아이가 이런 생태가 이렇다 그러면 왠지 좀 그 길이 좀 새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만나면 저희 동네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왠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공원에도 계신다고 예, 하셨죠? 그런 데 있죠. 알아봐야겠네. 예. 네. 사이트 들어가서 좀 알아봐야겠고.
숲 해설가 역할은 어떨 거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예, 아까 그 저기 숲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네. 드렸는데 사실 그 숲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숲은 자연의 축소판이죠. 그러니까 뭐 일차적으로 자연의 축소판. 그러니까 숲도 이제 종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말씀을 하기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방 저 독일에서 유럽에서 만든 조립식, 인공 조립한 그런 숲은 인공 숲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산에 보면 그 저절로 만들어진 자연 숲이 있죠. 크게 이제 되면 이제 밀림이 될 것이고 뭐 정글도 될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그 자연 숲과 인공 숲이 있는데 자연이든 인공이든 그 자연은 글자 그대로 자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공일 경우에는 인간의 그 노력이 좀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연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의 축소판으로 자연을 볼 수 있는 그 본질을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또 숲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는 인간의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인간도 자연의 일부 혹은 인간도 그 안에 생태계의 일부를 이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간 사회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일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숲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자연을 인공적으로 어떻게 손을 대가지고 인간이 뭘 했다라는 식으로 약간 지금 거리를 두고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저희 인류사 쪽의 한 측면이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문화적인 스토리텔링도 있을 것이고 의미도 있고 명분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같이 쫓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따라서 숲에서 가도 또 그런 것도 같이 좀 나오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의 생태계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 얘기도 좀 같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숲 해설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제 여기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다 원래 있었던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게 항상 어떤 계기로 하셨습니까? 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저는 은행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십니까? 은행에 근무를 했는데 정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정년을 앞둔 사람들에게 한 3, 4개월 장기적으로 외부 교육을 보냅니다. 아, 예. 그중에 제가 받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숲해설가가 선배 숲해설가 와가지고 숲해설을 설명했고 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일이 나에게 맡겼구나 싶어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보니까 선배들이 네.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매일 갈 데가 없으니까 산에 가요. 네. 등산을 한다든지 야 그렇게 목적 없는 등산은 나는 안 해야겠다. 산에 가더라도 내가 목적이시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용돈이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겠다 싶어 제가 하게 된 거죠. 선생님 보통 그냥 산에 가더라도 그냥 그것만 해도 좋은데요, 선생님. 선생님은 공부 좀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공부 좋아하시니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뭐라도 좀 배우고 알고 가면 더 좋지 않니?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하는 거 그래 경제적인 사원도 하자 이것이지만 아무래도 공부가 좀 좋으셨던 거는 같아요. 지금 저희 직업이요, 선생님, 이제 제2의 직업이나 창업이나 아니면 뭔가 용기 혹은 어떤 조전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계세요. 근데 뭐 선생님께서 지금 정년퇴직이라 뭐 내가 할 만하다라고는 하시지만 사실 좀 내가 그래도 은행에서 이만큼까지 했는데 뭐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애들 만나서 뭐 이런 걸 할까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쉽지는 않으셨잖아요. 제가 아까 후배들을 교육이라고 할까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배님 아주 좋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들 하는데 도전한 사람은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매년 하는데 그만큼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난 그래서 후배들 보고 너
직장 생활 할 때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맞습니다. 그것에 도전해 보면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거기서 맨 처음에 어렵죠. 사람 사귄다는 게. 네. 그래서 더 노력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유럽에서는 꼭 저희가 꼭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그런 게 좀 부럽긴 한 게 이런 직업 하다가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직하고 이런 경우가 좀 아무래도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럼 정말 유연한 사고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오히려 내려놓는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좀 못 느끼지 않습니까? 좀 어떤 이런 삶의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시도하신 거는 좀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제 노후에 아니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지금 뭐 좀 뭐 산업의 구조조정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마 그런 일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직장마다 어떻게 해라 아니면 뭐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제 이거 뭐 공약에도 있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만들어진 일자리라면 그렇다면 이제 아무리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정책하고 연관이 되면 뭐 더 좋지만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이 이 마음 자세를 바꿀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바꾼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단지 여기 이제 조건은 역시 자기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흥미가 있어야 되고 자기 관심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평소에 그런 관심을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에 다닐 때부터 키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외에 내가 퇴직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되고 아마 시키지 않아도 그 이전 직장에서 나의 지위가 어떻다 이전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근데 제가 봤을 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거를 내려놓고 이렇게 뭐 제가 보기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문화적인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은 내가 회사에 다닐 때 난 뭐 어떤 밥벌이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혹은 그런 직장 문화라면 아니면 엄격한 상명 하복 네. 혹은 아주 고정된 어떤 그 틀에 잡힌 그런 직장 문화라면 퇴직 이후에 어떻게 할게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되겠죠. 거기에도 너무 정신이 없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직장 문화를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문화와 연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호도 있어야 되고 적성도 있어야 되고 지금 공부 좋아하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가 어떤 준비를 좀 했더니 조금 이렇게 일로 이렇게 진입하시는데 좀 괜찮으셨나요? 제 경험을 보면 저도 빨간 꽃, 노란 꽃 뭐 이런 정도로 식물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보니까 부족한 것 태반이죠. 알미 없어요. 보면 더 이상 깊이 죄송하지만 알아야 교육은 얼만큼 받으시나요? 보통 한 4개월 정도 정규 받고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실습을 하긴 합니다. 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혼자는 할 수도 없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은 동기생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가보고 저 사람도 가보고 남이 하는 걸 또 보고 경험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냥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책과 싸우고 저녁에는 또 아까 갔다 왔던 것을 블로그도 해가지고 알아서 봐야 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강습이 있으면 거기도 참여해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는 내가 좀 설 수 있겠다 싶을 때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좀 이름 좀 알고 싶거든요. 전 나무 너무 좋아해서 근데 나무 이름이 잘 안 외워집니다. 꽃 이름도 잘 안 외워지는데 사진을 보면 알겠는데 가면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 좀 많이 가셨어요? 있죠. 저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는데 왜 그리고 분명히 봤던 애인데 왜 가면 왜 걔하고 다르게 생긴 거지? 막 이래가지고 안 돼서 선생님도 좀 그런 어떤 과정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나무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달라요. 보면 남쪽에 있는 나무하고 여기 서울에 있는 나무하고 다를 수도 생김이 뭐 근본은 같겠지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이제 또 어제 알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그러면 일단 개인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숲 해설가가 되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필요 자격이라 할 거야. 아까 그 저희 법률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요. 네.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자격은 없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기관이 지금 6월 현재 금년 6월 현재 33개가 있습니다. 뭐 각 도별로도 있고 그 기관을 통해서 14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하면 물론 더 많이 하면 160, 70시간 하지만 최하 14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하고 30시간 이상을 가서 남이 하는 것을 참관하고 또 보고 느낌을 또 발표하고 그다음에 시험 보고 또 시연을 해보고 직접 해보고 근데 자기가 이제 해설하는 거. 그렇게 하면 일단 자격증은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인증받을 수 있는 인원이 뭐 이렇게 그냥 소위 절대평가에서 이 정도면 돼 이게 아니라 나름 상대평가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좀 막아놓는 쿼터가 있긴 있는 그렇죠. 거죠. 한 기관에서 한 번에 한 40명 정도를 최대한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경쟁이 좀 그래도 있겠습니다. 많습니다. 예. 요즘 뭐 그거 많이 하려고 그래요. 습에서가. 예,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는 한 분 정도 하신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 다른 어떤 그렇죠. 분야에서는 또 예, 많이 지원을 하실 예, 거기 예, 때문에 37개 정도나 33개. 33개 정도나 예, 예,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곳에는 어떤 곳을 찾아가면 되나요? 한국숲해설 제가 나온 한국숲해설가 협회 그다음에 지금 국민대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상지대는 강원도인가요? 상지대 뭐 이런 평생학습원을 통해 학교는 예, 하고 알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정보가 좀 이렇게 다양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물론 산림청 가면은 뭐 네, 다운받을 수 다운이 있었고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자. 저 안으로. 오늘 숲을 찾아온 손님은 유치원 꼬마들. 숲 해설가에게 가장 반가운 손님입니다. 네가 해. 자, 시작. 주먹. 네가 한 거야. 같이 시작. 숲 해설가는 그날 숲을 찾은 사람들의 연령대와 특색에 맞춰 숲 해설을 진행합니다. 우선 어리기 때문에 설명 위주보다는 어떤 원리와 나무나 풀 아니면 그런 것과 그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7월 돼서 더운 날씨예요. 주제는 아이 더워. 그래서 더우니까 식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러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은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우리는 물 경험에서 물이 시원하다는 걸 느껴보게 하는 그러한 어떤 놀이를 몇 가지 할 겁니다. 숲속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기 전에 친구들끼리 손부터 잡게 하고요. 꼬마들이 선생님 말을 듣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저 별명이 뭘까? 함수가 있어. 선생님 근데 황수야. 얘가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힘이 세.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 약속을 해. 꼬마 친구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 굴러가잖아요. 불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방지축이더니 이젠 숲 해설가 뒤를 곧잘 따라다닙니다. 개울가에 얼쟁이 한 마리 꼭. 근데 소금쟁이 숲속 계곡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왜 소금쟁이 물에 안 빠져? 소금쟁이 맞네. 서울하고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자라온 아이들. 소금쟁이라는 이름부터 신기한데 세상에나 물에 떠서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가서 막 여러분 안 빠지고 갈 수 있어? 아니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려워. 사람은 어려운데 이게 소금쟁이는 갈 수 있어. 절대. 재미있는 숲속 세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나무 여기 봐자 여기 있다. 범이 아니야 뭐. 숲 한가운데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나비, 잠자리, 소금쟁이, 거미. 보고. 그럼 땅에 수국이 떨어져 있는 것들로 오늘 만난 친구들을 한번 자세히 그려볼까요? 날개
두 개. 응. 근데 요 머리에 달린 건 뭐야? 더듬이. 더듬이는 몇 개야? 두 개. 두 개를 보고 한 쌍이라고 그래. 자, 만들 일어서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자. 일어보자. 자, 일어서서 그냥 나면 이거 뭐야? 너는 뭐 만들었어? 사마귀. 사마귀. 야, 사마귀. 아직 다리 알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풍경 하나를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다 해볼까요? 하나씩 해보니까 소리를 누가 먼저 내는가 해볼까요? 자, 여기 있어요. 가지고만 있어. 가지고만. 풀은 만지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피리를 부는 거였다니. 아이들은 신나서 해보려 하지만 다른 소리 한번 내볼까? 선생님이 내는 소리. 쉽게 될 리가 없죠. 다른 소리. 선생 닭소리 듣다. 무슨 소리? 닭소리. 풀피리로 멋진 닭소리를 낼 줄 아는 할아버지 선생님까지. 여기까지 앞으로. 이 모든 멋진 풍경은 아이들 가슴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어땠어 얘들아?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 마지막까지 절로 춤이 춰지는 이유,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선생님, 숲 해설가 자격 취득하고 나면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숲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공원 네네네. 아니면 그런 데 있는데 휴양림 그거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붙박이로 할 것인지 네. 아니면 프리랜서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가서 뭐 네. 주 5일 근무를 하든라면 네. 그런 기관에 들어가야 하고 네. 그렇지 않고 프리랜서 같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겠다 하면 프리랜서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광릉수목원이 있다. 네, 네. 뭐 어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지금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매년 한 1, 2년 사이에 한 번씩 뽑죠. 그 알겠습니다. 대상자를.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제 선생님처럼 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프리랜서 할래? 예, 라고 예. 하면 그럼 일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보면 구청, 서울 같으면 지자체에다가 구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저희들이 예, 구청에다 신청하면 아까 거기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풀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풀에 계신 예, 거죠, 풀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때 이 얼마만큼 지금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누가 할랍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 내가 할랍니다 한다든지 아. 그렇게 하는 거고 네네. 어떤 몇 명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 누구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2007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나름대로 그럼 10년입니다. 네. 저희들한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좀 재밌는 얘기 있으면 몇 개만 부탁드릴게요. 재미있다기보다 내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예, 먼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숲해설가 돼가지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후배 지점장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직공원에서 먼저 시작했거든요. 서울에 사직공원에서. 그거를 하려면 그 전날 가서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 전날에 와서 봤어요, 그걸 분명히. 봤는데 거기에서 뭘 봤냐면 그 문 뒤에 아주 어렵게 살아간 나무가 있더라고요. 거의 반이 다 없어졌어요, 나무. 근데 잎이 나 있고 막 그런 거지. 그래서 아까 대상이 정년을 앞둔 사람들이니까 이런 나무도 참 어려움 속에서 잘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스토리텔링을 마련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아침에 가서 그걸 보는 게 맞아요. 또 보는 게. 예. 근데 당연히 보지 않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 뒤에 문 뒤에를 한번 보십시오. 예. 딱 했는데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간밤에 예. 그 관리자들이 배에 내버린 거예요. 이게. 예. 아유, 하필 또. 그래서 근데 내가 경험이 많았다면 뭐 그걸 잘 헤쳐나갔겠죠. 근데 처음 머리에 올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했을 것을 이해가 가죠. 후배들인데 그리고 그거 너희들도 이거 할 수 있어라고 갔는데 이게 없어요. 각본 대로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칙으로 삼고 있는 게 확인을. 예. 바로 어제 했더라도 아침에 다시 가서 그건 다시 봐야겠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고. 좀 부끄러운 경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요즘은 이렇게 면이 안 섰다. 뭐, 예. 면보다는 얼마나 당황했어요. 제가 당황했죠.
예, 그 이후로는 없으셨죠? 그런 일은.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뭐 나름 이런 일 저런 일 생각나시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항상 좀 여쭤보는 질문인데 좀 힘든다거나 물론 좋아서 시작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또 제2의 직업으로서 하시니까 만족감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힘든 점은 있으시잖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참 요즘 힘든 점이 가장 예약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약을 해놓고 나는 지금 숲해설가는 5월부터 6월까지 아주 바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곳이 바빠요.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여러 군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날 한 군데만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약을 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 요즘 말하는 그 노쇼. 노쇼가 많은 예, 거죠. 노쇼. 예, 그럼 예. 전화도 안 해주고. 예. 그럼 난 기회도 상실할 뿐더러 얼마나 제가 좀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없앴으면 예약 문화를 좀 예약 해줬으면 문화. 아, 선진적인 예약 문화가 여기에까지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노쇼만은 이 예약 문화만은 좀 저희가 좀 성숙하게 이끌어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렇게 아유 이건 정말 좀 좋은 일이야. 나 정말 이건 하기 잘했다. 이런 거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용기 좀 얻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보람을 느꼈던 것이 하나가 우선 한 가지 예.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이거 칡이라고 아시죠? 선생님 칡 아시죠? 예, 먹는 칡. 예. 근데 칡을 보면 잎을 보면 세 개가 이게 나와 있어요. 끝에 가 보면 삼칠을 세 개가 나와 있는데 가운데 것은 서로 이렇게 길이가 같아요. 칩이. 그다음에 근데 가에 있는 것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가운데 잎같이 다 똑같이 하면 식물이 살아갈 때 필요한 거이 햇볕인데 햇볕을 못 받는 거죠. 자기 형제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배려한 차원에서 이렇게 식물도 자기 형제를 배려합니다는 이야기를 그땐 가족 단위 어떤 수업이었는데 할머니가 그걸 들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잎을 나라보고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거 가도 많은 건데.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 얘들이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싸운다. 아까 식물도 서로 배려하고 사는데 네. 우리 아들놈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겠다. 예.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느낌을 가지는 것, 저하고 어떤 교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을 받아들이신 분이 있을 때 아 보람스러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린이들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어린이들 하도 영화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저씨라고 부를까요? 물어봤는데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이거는. 예. 물어본 사람 형, 삼촌. 예, 이건 답은 정해져 있죠. 그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네. 맨 처음 서먹서먹하지요. 뭐 나이 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칠 때쯤 되면 서로 와서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손을 잡고 즐거웠다 그러고 아 좀 더 하자 그러고 뭐 더 할 거 없냐고 했을 때 아 그래도 오늘 교육은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 어린 친구들은 진짜 모르죠?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그죠? 진짜 막 고약하고 어쩜 저 어린애들이 저렇게 못됐을까 싶은데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대단합니다. 예. 아휴, 참 그런 경우도 있고 선생님. 제가 쑥 질문 하나 드리면 선생님은 이렇게 아까 했었던 그 산이 있다. 이런 그 여기에 있다 산이 있다는데 저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산책도 좀 가시고 그러십니까? 저는 산책을 좋아합니다. 예, 아유, 같이 가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도 많이 가지만 그런데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선다고. 아, 먼저 좀 가자 그러시죠. 저도 약간 소심하죠. 눈치를 보고. 그래도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워낙 산책이나 뭐 등산도 등산 많이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좋아하고 산책은 특히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산책하고 싶고 이제 그런데 그걸 좀 우리 집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죠. 그런데 같이 이제 뭐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동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비슷하게 이제 맞춰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별로 이제
어떨 때는 바쁘고 뭐 귀찮기도 한데 우리 집사람이 많이 나가는 산책 예. 나가는 그런 기도 있죠. 그럼 그때 이제 그때 나가주셔도, 같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뭐 성과를 보고 저는 예. 그 이야기할 때마다 무조건 나갑니다. 예, 공동생활 조 교수님과 공동생활하고 계시는 형수님께서는 함께 계속 같이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좀 많이 나가시면 좋잖아요. 말씀도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데 같이 그래서 나가시면. 뭐 나가자면 무조건 나갑니다.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요, 선생님. 저희 작가가 이렇게 써주신 얘기에 저희 선생님이 좋은 이런 보람을 느낄 때 지금 이렇게 좀 이 얘기만 해주셨지만 아내분하고 같이 데이트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야 끝까지 감동 주시네.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어때요? 정말 좋으세요? 예, 제가 이 일 말고도 네.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하는 것이 특히 이제 퇴직을 앞두고는 아내와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의 취미를 한번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아까 하는 일을 서로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숲 해설가를 도전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자기는 또 너무 활발한 건 싫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아 도전을 같이 하셨다고요? 예, 예. 아,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예비 과정이 있고 본 과정인데 예비 과정을 해보고 나서는 본 과정은 힘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지런하고 몸이 막 그래야 되니까. 본 과정은 좀 하기 어렵다고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어디 뭘 시켰냐면 같이 하냐면 저 용산에 가면 네. 전쟁 기념관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예. 전쟁 기념관에서 제가 도슨트로 활동을 합니다. 아 선생님 지금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군요, 숲에서. 많이 있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주 도슨트로 활동을 하는데 네. 와이프는 자기는 아까 남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다 네. 뭘 할 거냐 하니까 그 전쟁 기념관은 안내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을 가지 마십시오. 저쪽을 가지 맞습니다.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어느 날 수요일이면 수요일 네. 같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예. 거 아니냐.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감동입니다. 같은 그 취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할 수 있는. 근데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궁궐 지킴이를 해요. 아 예. 궁궐 안내를 하고 있는 거 네. 있는데 그것도 같이 했어요. 예, 근데 예. 하다가 나는 남 앞에 서는 게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좀 쉬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야, 이건 뭐 감동입니다. 저 지금 방금 전에 그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황혼 이혼도 많으시고요, 선생님. 솔직히 황혼 이혼 많아지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같이 수요일 날 출근 같이 하시려고 도슨터 하시고 아 그냥 사모님 그냥 여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내하신 거 그냥 두셔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또 하시겠다고 이렇게 근데 참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자꾸 좀 농담 삼아서라도 드린 말씀이요. 저희 어르신들 저희 윗세대 분들이 좀 이런 유연한 사고나 아니면 아내와 함께 하거나 뭔가 이렇게 고령화 사회 쪽으로 많이 준비를 못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시고 더 외로워지시잖아요. 막 그런 와중인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굉장히 잘 극복하고 계시고 극복이라는 말도 좀 아니게끔 맞게 그 고령화 사회에 어떤 맞는 생활 태도와 그 문화적인 향유 태도를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숲에서가 오케이 이것도 좋은데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그게 저한테는 좀 MC로서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이렇게 드렸고요. 적성에는 정말 제가 적성에 정말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정말 맞으신 거. 근데 오히려 은행에 계셨을 때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만 만나시잖아요. 네. 이렇게 그 수와 관계된 얘기고 굉장히 딱딱한 얘기고. 근데 이게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이걸 아까도 은행은 만나는 직업이죠. 고객을 만나는 직업은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이 많죠. 네. 이 사람의 재산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아니면 공장에 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를 하고 거기에서 은행의 손실은 또 안 줘야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건 타율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렇지만 숲이라는 것은 그건 내가 즐거워야 하니까. 네. 내가 즐거웠고 그래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즐거우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조금 싫음이 있다면 1년, 2년까지 더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즐거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숲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공기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숲에서 가시는 분들은 좀 오래오래 사셔서 오래오래 그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배우는 것도 계속 늘어가시고 보는 것도 자주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경험도 나으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도 많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또 오래오래 사시면 연륜도 쌓여가시고 하니까 좀 정말 그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들고요. 선생님, 선진국에도 숲해서가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많고. 예. 어떨까요? 그 선진국 뭐 사실 어느 특정한 모든 나라를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저도 네. 뭐 거기에 대한 뭐 전공은 아니고 사실 네네. 그런데 그 독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에 보면 그 숲 해설가와 비슷한 게 있죠. 그러니까 워낙에 거기는 이제 숲이 조림되어 있고 독일과 이제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 이런 쪽이 네, 남쪽으로 프랑스 쪽은 약간 조금 더 평지가 더 많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이제 언덕이 많거나 아니면 산이 많은 쪽에서는 되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숲 해설가라는 그 말할 수 있는 그 직업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그 일이 있는데 숲 해설가.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숲 해설가, 숲 안내 이렇게 되죠. 숲 가이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럼 우리는 번역한다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해설가에서 좀 종류를 좀 나누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러긴 한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숲이 있는 그 외국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에서는 되게 이제 숲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 사람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분화는 한국이 더 되는 것 같은 저도 그런 있어요. 느낌. 예, 예. 그러니까 숲에 관한 모든 얘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물론 그 프로그램도 있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한다면 한국은 오히려 거기에 보면 그 산림 교육 전문가라고 돼 있죠. 네. 제가 찾은 산림 교육 전문가 그 하위에 숲 해설가가 있고 또 유아 숲 지도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숲길 체험 지도사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세 가지 일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좀 독일 얘기를 다시 하면 독일에서는 그 두 가지 유아 숲 그 지도사와 비슷한 유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왜냐면 유아는 조금 놀이하고 연관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아의 그러니까 정신 세계나 혹은 유아의 행동 방식을 알아야 되니까 교육적인 면도 있고 하니까 뭐 거기는 나눠져 있지만 그 외인데 숲 안내인 여기 혹은 숲 해설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서는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 예컨대 이제 우리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지만 독일 같으면 이제 그 국립공원, 네, 국립공원 관리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국립공원이 다 있다면 그 지역이 있겠죠. 네, 뭐 네. 지역마다. 그 우리 같으면 강원도, 무슨 충청도, 뭐 경상도 네. 이렇게 전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네, 선발하게 되고 네. 그것이 이제 우선 선발일 뿐 아니라 그러고 나서 자격증을 받고 난 이후에도 기간 예컨대 뭐 독일의 바이에른 같으면 1년마다 계속 그것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럼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어떤 기간을 둬서 그 자격증 기간을 둬서 거기에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한번 물론 저 한국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할 수도 있고 물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숲과 그다음에 이제 숲 해설 그 숲 안내뿐만 아니라 자연 안내 이렇게 네. 해서 네. 거기도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우리 같으면 이제 자연 환경 해설사 네, 뭐 이렇게 할 있습니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자연 부분이 전체 이제 자연 해설하는 자연 안내 혹은 자연 해설하는 분이 그런 분야가 있고 이제 이렇게 뭐 크게 나눠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되게 좀 전문화됐다, 특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되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의 교육 시간이나 교육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뭐 그런 내용은 이제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야도 무슨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분야가 아니라 좀 더 특화되고 전문적인 분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외국의 사례가 좋은 게 있다면 그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재교육 그것도 확실히 있나요? 저희 지금 그 숲에서 가고 시스템 안에? 시스템의 재교육은 없고 거기에서 각 단체를 아까 했던 데서 심화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회원들을 불러다가 심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동물 한다든지 수서 식물을 생물 그렇죠. 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숲은 왜 다 조금씩 특화돼 있잖아요. 네. 개성도 다르고 네. 산마다 숲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생님은 이쪽 부분을 하시고 있으시다가 이쪽 부분에 있는 생태도 좀 다르고 이런 거 도전하고 싶으실 때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요즘 참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네. 숲 해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려면 거기에 맞는 걸 또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원 확충을 할 때 네, 그때 또 지원해야 지원해야 되는군요.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뭔가 이렇게 좀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뭐랄까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좀 그런 거를 같이 하면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회도 되고 나는 이런 걸로도 또 하고 왜냐면 계속 같은 거 물론 계속 늘어가지만 같은 곳 보는 것보다는 또 다른 곳에 대한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로테이션 교육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하셨을 때하고 벌써 여건이나 어떤 인식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달라지신 것 같으세요? 시작할 때는 숲 해설가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불모지였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나 숲 해설을 한다고 하면 뭐 숲 해설이 뭐야?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무조건 가면 야 이 나무가 뭐야? 이 풀은 뭐야? 이렇게 물어본 좀 대비되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것을 물어본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걸 숲 해설가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 있고 그래서 많은 위상이나 이런 쪽이 더 좋아지고 확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이미 또 일단 인프라 자체가 많이 구축되고 네, 있으니까요. 이미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 들고. 선생님 저희가 그냥 드린 질문이 있긴 있습니다. 그 정보 차원에서 보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후배들 교육을 할 때 경험을 이야기할 때 물어본 첫째 질문이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많이 물어보겠죠. 이거 선배님 이거 하면 얼마를 법니까? 라고 합니다. 다 좋은데 네, 그래서 얼마요? 좋은데, 예, 예. 그런 아까 말한 붙박이로 하느냐 네. 아니면 프리랜서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네. 내가 얼마만큼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느냐에 예. 따라 가지고 좀 다르고 또 아까 기업 교육에 가면 또 좀 더 받고 좀 아무래도요. 예. 네, 기업 교육 지자체 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잘하시는 분하고 조금 안 되시는 분하고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잘 되시는 분은 잘 어느 되는 정도다? 분들은 예. 뭐 한 달에만 300 정도 번다고 합니다. 예, 받는다고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100 정도 아니면 네. 저기 그 이하도 언더도 아이,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차이가 왜냐하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은 4시간이라 네. 내가 기본은 갖춰가도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갈 건지 그렇죠. 어떤 얘기랑 연배할 건지 또 어느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갈 건지 이런 게 조금씩은 네, 다 다르죠. 개성적인 차원이 있어서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긴 있겠죠. 예. 예. 선생님은 잘 되시는 걸로 저희가 저는 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자질 혹은 어떤 성격 이거 하기에 좀 유리한 혹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 참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숲 해설가 되려면 그 아까 좀 포용력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하고 네. 닫힌 마음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숲 해설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아까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거기에 대응할 수도 있고 또 나한테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막 화난 얼굴로 있으면 고객들은 싫어할 거예요. 우선. 수 모아서까지 화난 사람 보러 오는 건 이건 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일부라도 물론 예. 생김이랑 다 다르지만 그 일부라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포근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첫째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노력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배운 것 가지고 그냥 몇 년을 우려먹으면 우려먹는다 말이 좀 멋진가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려먹으면 그게 발전도 없고 오는 사람의 식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자꾸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공부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포용력,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해심. 자기 개발, 이해심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네. 부분 그러니까 공부가 또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이 공부라는 부분이 이렇게 떠나질 않네요. 이 공부가 막 이런 공부가 아니고요, 선생님.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계속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예, 제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되는 그때도 됐고 그다음에 네. 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 직업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숲 해설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배출도 많이 하지만 일거리도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바람이 있다면 꼭 네. 나이 들어서도 해야겠지만 네. 젊은 사람들도 도전해가지고 네. 이걸로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야가 많거든요. 네, 네. 이걸 좀 보완을 하면 다른 분야로 나갈 수 있고 지금 보면 저도 이제 문화해설 예, 한번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문화해설과 숲해설을 엮어서 또 할 수 있는 거 있죠. 아, 그다음 음식 뭐 이런 거랑도 그런 것도 계속 엮어서 할 수 있는 문화 거고. 콘텐츠하고 계속 엮여질 수 있는 일이네요.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확장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젊은 사람도 물론이고 나이 드신 분은 물론이고 젊은 분들도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면 네.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 드는 게 선생님 가까운 분에 음식 해설하시는 분이 있고 네. 선생님 가까우신 데 문화나 뭐 박물관 해설하는 분이 그렇죠. 계시다면 네. 어떤 관광 어떤 패키지가 있거나 그럴 때 이분들이 이렇게 엮어서 가는 예. 주제길을 만든다거나 주제 관광을 엮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관광 어떤 그런 데서 오는 거 받아서 하시지만 조금 능동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네, 한다라면 모티베이션 바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예. 네트워크 잡아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예, 예. 굉장히 멋진 일인데요, 선생님. 좋다고 생각. 제가 젊으면 네.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 일을 예. 알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쇼핑하는 그런 관광 사업이 아니, 아니라 바로 이 네. 사업이 바로 진정한 관광 사업이지 관광 콘텐츠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관여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또 끌고 네, 갈 그렇죠. 수도 있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희 교수님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직업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개발하기에 따라서 직업은 항상 늘어나게 되죠. 네. 그리고 전망은 밝아집니다. 근데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혹은 가능성 있는 직업이라도 직업이 축소되겠죠. 그리고 뭐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뿐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선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숲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숲이란 것은 지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뭐 경험도 얘기 들으면 이제 뭐 소통을 할 수 있고 뭐 사회적으로 소통이라는 용어,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자연과 교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이죠. 그러니까 자연과 소통한다, 자연과 교감한다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나눠준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인간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숲 체험이 상당히 좋은 교육적 장소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예컨대 또 독일 말씀했으면 뭐하지만 네, 예. 독일에서는 그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숲 해설사, 숲 가이드와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을 네, 합니다. 네. 그럼 만약 학교하고 연관이 된다면 학생들의 체험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일단 그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거죠. 그 외에 민간적으로 얘기한다면 금방 얘기한 대로 문화하고도 연결할 수 있겠죠. 문화나 예술. 뭐 예술은 우선 그 다음 단계를 할 때도 문화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 그렇게 연관되는데 자연과 문화는 사실 연관이 돼야 되죠. 그리고 물론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그것을 연결해주는 일을 바로 숲해설과 이런 쪽에서 그 관련 기관 직업에서 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이제 예컨대 이제 수입과 관련해서 본다면 뭐 민간이 할 때는 수입이 필요한 거죠. 직업이란 것은 수입인데 그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그 경우에 만약에 어떤 그 해설을 할 때 네. 그걸 들을 때는 1인당 얼마를 받게 됩니다. 성인은 예컨대 뭐 하루에 10유로, 그 성인이 아닌 그 미성년은 그러니까 5유로 이렇게 받는 거죠. 아이는 5유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사람당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한 사람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한 10명이라면 100유로는 가능한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100유로 이상을 만약에 그 수입이 된다면, 만약 그것을 우리 이제 독일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문화나 음식 이런 혹은 지역에 대한 관광하고 연관시킨다면 그것은 충분히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팀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직업적으로도 매력 있는 그런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네, 됩니다. 네.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단순히 수입을 위해서 뭐 그럴듯하다 이렇게 모여든다면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는 한두 번 되겠지만 그 그렇죠. 아이템이 예. 그런 나중에는 그 아이템에 이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직업이 영역이 좁아지는 그렇게 된 실패한 직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 관에서나 혹은 뭐 관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어떤 공적인 기구에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자질을 네. 심사하고 네.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게 참여하는 분들도 충분히 그 넓혀 나가려고 네.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신을 가지되 전문적인 지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관에서는 그냥 그 관리만 할 뿐이지 그 외 많은 일을 민관에 이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신고해서 뭐 구청에 연락해서 그 해설사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면 아주 많은 전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요, 선생님. 그 많아지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게 또 질이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낮아져서 오히려 또 폐가 될 수도 있는 부분 그 지적도 해주셨고 지원 부분도 해주셨고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숲 해설가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성인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해 주신 조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이 많아지고 수목원이나 생태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숲 해설가 같은 직업이 앞으로도 더 많이 찾는 직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직업과 같이 제2의 직업을 찾는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한 번 저희가 느꼈는데요. 유연한 태도,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